어떻게 살짝 보이시죠? 어차피 거의 다 끝나가니까 눈이 아프더라도 좀만 견뎌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했고 저는 무기사 붙여넣기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거니까 정지 버튼 누르시고 나머지 따라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똑같이 됐어요. 이렇게 다 받아갖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래서 일단 이게 뭔지 한번 볼게요. 종목 번호는 종목 번호 말 그대로 이게 종목 번호예요. 그냥 코드 번호고 종목명이 있고 그리고 주문 상태가 있습니다. 주문 상태는 원래 저희가 종목을 주문을 넣으면은 접수가 돼요. 그리고 나서 확인이 되고 접수가 잘 됐네? 확인 시켜주는 겁니다. 확인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누군가가 내 종목을 이제 체결을 하면은 체결이라고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은 여기 상태 나와요. 접수 상태죠. 이게 바뀌는 걸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글씨 다시 키울게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다음 줄 주문 수량 몇 개 주문 넣었냐 그 주문 수량이에요. 그리고 주문 가격 얼마에 주문 넣었냐 그리고 주문 구분 이게 매수 주문이냐 매도 주문이냐 아니면은 매수를 넣었지만 다른 가격에 다시 주문 넣는 정정 주문이냐 또는 취소 주문이냐 그런 겁니다. 그런 거 나중에 자세하게 다 다룰 거예요. 그런 다음 미체결 이렇게 주문 넣고 나서 체결이 안 된 거 이 수량 이게 미체결이에요. 이게 보이시죠? 그리고 체결량 몇 개 체결됐냐 몇 개 체결됐냐 그걸 보여주는 체결량입니다. 여기 체결량이 따로 안 나오나요? 하여튼 이거 체결량 나온다는 거. 자, 그러면은 이렇게 받았으면은 형태가 다 스트링 형태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저는 복사 붙여넣기로 이렇게 형을 다 변환시켜줬어요. 만약에 뭐 가격대에 관한 거다, 숫자에 관한 거다 이러면은 인트형으로 바꿔주고 이 스트림은 혹시 양옆에 공백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다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이게 주문 구분이었죠. 매수 주문이냐, 매도 주문이냐, 정정 주문이냐. 근데 이 앞에 이런 기호가 따로 나와요. 막 매도 주문, 아니면 또 뭐 매수 주문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안 줘도 상관없어요. 근데 혹시라도 나중에 오류 날까봐 기호 생각 안 했다가 오류 날까봐 저는 기호를 다 지워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만들었으면 딕셔너리에 담아야 되잖아요.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 만약에 이 주문 번호가 그리고 이거 하나 놓쳤네요. 이 주문 번호 있죠? 보면은 주문 구분, 주문 가격, 주문 상태 하나를 안 넣었어요.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건데 여기 중간에 넣을게요. 들어갔죠? 이겁니다. 주문 번호.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종목을 주문을 넣으면은 이렇게 주문 번호가 할당이 돼요. 이 주문 번호는 이게 어떤 주문인지를 식별해주는 아이디라고 보시면 돼요. 식별 값입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고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주문 번호가 이렇게 할당이 돼서 나중에 이 주문 번호를 가지고 어떤 주문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차후에 하게 될 코딩에서도 이 주문 번호는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이 주문 번호가 있다는 거. 그러면은 여기에서 받아온 이 정보들을 주문 번호마다 할당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은 if하고 오더 넘버 주문 번호죠. 이거 오더 넘버 똑같이 색칠되는 거 보이시죠? 오더 넘버 이렇게 오더 넘버가 만약에 미체결만 답을 딕셔너리 하면 만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 건데 이 미체결에 대한 정보만 담은 딕셔너리를 저녁에다 올려줄게요. 여기다가 변수 모은 곳에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어디서든 가져다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은 패스를 해주고, 없다, 없는 주문이다 그러면은 넣어주세요. 그죠? 오더 넘버 넣었습니다. 그러면 생성이 되겠죠. 이렇게 됐으면은 담아줘야겠죠. 그래서 self nav account ticked 오더 넘버에 접근을 하고 update 뭐 종목 코드부터 할까요? 종목 코드. 그래서 여기에다가 코드 이렇게 됐습니다. 나머지 똑같아요. 나머지 똑같으니까 저는 복사 붙여넣기로 이렇게 다 해놨어요. 정지하시고 똑같이 따라서 타이핑 해주시고요. 됐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나중에 프린터로 찍어볼 수 있겠죠? 프린트 이체결 종목 이렇게 해서 셀프 나 아카운트 오더 넘버 그러면 출력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 근데 저는 지금 미체결 남아있는 게 없어서 출력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만 한번 출력을 해보시고, 여기까지 이제 다 받았다. 다 받았으면은 마지막으로 해줘야 될 거. 이벤트 루프를 끊어줘야 되죠. 이거를 이그제 끊어줍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됐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봐야 될 게 이거 있죠. 이게 지금 이 형태를 하나하나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이 딕셔너리에서 주문번호 찾고 여기서 이거 찾고 반복적으로 찾잖아요. 이런 게 데이터 낭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해주는 게 예를 들면은 뭐 앞글자만 따와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미리 찾아 놓는 거예요. 이 형태를 찾아 놓고 이렇게 해주면 미리 찾아 놓은 거를 쓰는 거니까 더 빠르게 업데이트가 되겠죠. 근데 저는 기초 과정이니까 하나하나 다 해봤다는 거. 그리고 처음 완전 기초 때 배웠을 텐데 이 형태 있죠. 미리 찾아 놓은 거. 그럼 이 형태의 딕셔너리는 주소값을 가지고 있잖아요. 주소값이 여기에 공유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이거 말고 따로 이렇게라도 할당을 했다. 그러면은 얘에 대한 정보가 바뀌면은 얘도 같이 바뀌어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같은 주소값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단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new python 파일 하나 테스트할 거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뭐 리스트나 딕셔너리나 다 주소값이 있으니까 1, 2, 3, 4, 5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얘를 먼저 S1 여기다가 할당을 해주고 그러면 만약 이 D에 대한 정보가 바뀌면은 얘도 같이 바뀌는 거예요. S2 DDD 이 하나의 리스트가 S1과 S2가 서로 같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찍어볼게요. S1 그리고 S2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나오죠. 그리고 나와서 만약 S1에 있는 이제 첫 번째 값이 주어졌어요. 이 상태로 다시 출력을 해볼게요. 과연 S1, S2가 똑같이 나오는지. 결과 실행하면은 그쵸,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를 서로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나중에 코딩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이면서도 혼동이 돼요. 이렇게 막무가내로 같은 리스트를 막 할당했다가는 나중에 데이터 꼬여버리거든요.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꼭 명심을 해주시고요.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은 뭐 기초 과정이니까 하나하나 다 했지만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찾는 것 자체가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변수에다가 넣어놓고 미리 찾아 놓는 거죠.
해당 이 오더 넘버에 대한 주소값을 미리 찾아 놓고 이후에는 찾지 않도록, 그리고 바로바로 업데이트 되도록 만든 겁니다. 이렇게.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좀 더 빠를 거예요. 근데 저는 기초 과정이니까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하나하나 다 써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미체결은 자동으로 취소가 돼요. 장이 끝나면은. 근데 필요하신 분들은 해보고, 만약에 이걸 테스트를 해보겠다 그러면 회사원은 좀 힘들 거예요. 장 중에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회사 다닐 때 깔짝깔짝 만들었었는데, 회사에서 주는 휴가 15개를 전부 다 집에서 코딩하는 데 썼습니다. 주식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실시간으로 해보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 정도 열정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빨리 만든 케이스고요. 그래서 아니면 그 여유로우신 분들은 느긋느긋하게 하시면 되고, 나도 좀 빨리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열정으로 만들면은 금방 만들 수 있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볼게요. 근데 그 전에 미체결에 대한 거를 해놨잖아요. 여기다가 미체결 요청 써주고, 이거를 썼으니까 위에 올려줘야겠죠? 이렇게 저는 올려놨네요. 네. 여기다가 써주세요. 그래야지 실행이 되니까. 시그널이 그래야지 작동이 되죠.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이닛으로 맞춰주고 실행을 해볼게요. 자, 잘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네, 나오죠. 그리고 저는 미체결 종목이 없으니까 여기 카운트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출력이 안 된 건데, 여기까지 무난하게 다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미체결에 대한 거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다음 강의 때는 되게 재밌는 거 할 거예요. 재밌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 뭐냐면은 분석. 그러니까 차트에 있는 거 보시면은 이런 거죠. 이런 데이터들을 싹 다 가져와서 분석을 한 다음에 종목을 뽑아 볼 거예요. 왜 키움 HT에서 조건 검색식 이용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이용하는 분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용을 안 해요. 제가 다 구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져와 볼 거고, 뭘 가져오냐, 매수 신호에 대한 법칙은 굉장히 많잖아요. 아마 수천 가지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중에 하나를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그 알고리즘 중에 하나를 구성해서 종목을 뽑아 보겠습니다. 재밌을 거예요. 근데 어려워요. TR 요청은 그대로 쓰는데 좀 많이 헷갈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운 거 복습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강의 때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고생하셨어요. 빠이.